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고를 그 통국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통국사에서 지난 2019년도에 우리 국내로 이 송환, 봉환식을 하면서 결국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 제주도 선운정사에 모셨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와 계세요. 길고 긴 여정을 돌고 아픈 근대의 태평양전쟁의 희생자였던 우리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유고로 남아 돌아와서 안착한 곳이 제주도 선운정사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인의 승려인 후지키 쇼겐 스님이라는 분이 있고 통국사의 주지스님인 우리 동포 스님이신데 무예 스님입니다. 그 유고를 모시고 오신 스님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교토 마이주루에 우리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해방 후에 돌아오다 수장된 곳, 그곳에서 나온 유고를 일본인 스님, 구스누키 분항이라고 하는 스님이 서광사에 모시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원, 원을 풀고 평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이제 통일인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통일되면 비무장지대 이분들을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조성을 해서.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기리의 향기라고 하는 건 원을 풀고 치유하고 사랑으로 통일도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기리의 향기 스토리가 여기 와서 제가 마무리를 올해 2월에 제주도 선운정사에서 했어요. 여기 참여한 분들은 일본도 다녀온 사람도 있고 만주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연해주 갈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결국 저 소설이에요. 작가 조정래 아리랑,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 삼촌, 그리고 방현석 작가가 이번에 이 범도 루트를 만들어서 만주, 연해주, 일크 축구까지 막 다니고 안내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 범도 기행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도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구소은 작가의 이 검은물에는 4.3과 관련돼서 출발하는 거지만 일본의 이주해간 우리 조선인들의 애환을 담은 소설이에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시겠죠? 한강 작가의 이 작별하지 않는 작품, 이런 작품들을 제주 안내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관련이 있는 현장에서.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남원의 문화관광 해설을 하실 분들, 지리산 문화해설사 2급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큰 흐름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화해설을 하시는 분은 그냥 녹음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녹음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리면서 뭔가 강렬한 깨우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긍정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남 앞에 서서 강연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셀 수 없이 많은 강연과 역사 현장을 발로 다녀온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오는 이 엄청난 사회적인 아픔, 지역 패권, 이념적 갈등,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정치인들,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이 짓은 계속 반복됩니다. 남북 통일만이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걸 전부 치유할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고 민족과 반민족의 대결이지 우리나라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수가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비민주 세력들이지. 불법을 일도 아니게 여기고 법을 어기는 걸 아예 일로 삼고 위헌이라고 판결에도 따르지 않는 이런 걸 어떻게 참아내야 돼요? 분노스럽지 않나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거는 민주가 아니고 반민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 예를. 우리 선생님 평 한번 해보세요. 해설하시는 입장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남원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설하고 있는
전정희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잠깐 드리고 짧게 소감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문화대학을 예전에 2001년 정도 양경 선생님께서 처음 하실 때 그때 문화대학을 그때 왔었을 때 굉장히 신선함, 그리고 저는 그때 남원에 93년도에 결혼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자들 다 큰데 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발목 잡혀서 남원에 왔는데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원을 공부하게 되니까 남원이 좀 좋아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근 선생님 강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장현근 선생님 강의 도감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도강에서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 중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에는 구곡문화가 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그 방장 제1동천이라고 하는 이 구룡 계곡에 이 구곡문화가 있다는 게 참 좋은데, 특히 세워진 때가 일제강점기여서 더욱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고. 여기에 세워진 구곡을 뭐라고 합니까가 문제입니다. 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어쩔까? 왜 뭐해요? 빨리 아까 짜고 치자고 하더니. 아니 용 그랬는데 영국이 너무나도 먼. 자, 갑니다. 기회. 정답입니다. 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인도 해주시면. 예, 이따가 받아가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계시나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내일 뭐 모르겠네요. 봐야지, 일정표를. 저기 북원 태학이라고 아까 이름을 지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2005년부터 고대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본래 고대사부터 했고요. 왜냐하면 영재교육을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중책을 맡아서 프로그램 개발위원장이라든지 교과 통합능력병으로 제주를 개발해서 한다면, 여기 저하고 같이 강사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찍이 이제 역사의식을 갖고, 그리고 제주와 이 숲 한 뒤에는 제가 역사를 중국으로 돌렸어요. 고대사 전쟁은 결국 현대사의 연장이고, 그 고대사를 가지고 현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너무나 고대사를 우리 국사학계에만 맡기고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재교육 전문가로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분단된 이 땅이 통일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만주, 옛 영토, 만주에 있는 우리 고조선부터 부여, 북부여, 이런 고구려, 발해, 이런 시야들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철책으로 막혀있는 남과 북의 분단을 우리가 정서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걷어내는 노력. 그래서 그게 북원입니다.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학교 교육에 있었으니까 지금의 교육으로는 큰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겠다. 단편적이고 지금도 수능 위주로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학교를 생각하자. 그래서 북원 태학이라고 진 겁니다. 본래 태학과 경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에서 건물이 없는 학교, 그리고 학교의 공간은 전국에 우리나라 전역이 저희 학교고, 일본도 학교고, 중국도 학교고, 러시아, 연해주, 몽골도 지금 올 여름에 안내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다 저의 학교잖아요. 건물 안에 몰아넣는 그런 학교 개념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개념으로 만든 게 북원 태학이고, 북원은 저의 호이기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특히 순천에서 오신 분이 시인이고 작가인데, 왜 책을 받게 돼 너무나, 우리 일어나서 한 말씀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가지고, 예. 예. 저만 보려고요? 예. 자, 순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문화평론도 좀 하고, 요즘
보시긴 하지만 여기 문문화예술연구소라고 이름이 좀 결정합니다만 그래서 문학관이나 전략관이나 시민들이 좀 하고 있고요. 가봐도 돼요? 네, 다양합니다. 시청 순서시청 강의도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강연을 들었는데요. 선생님 스케일에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문화 특히나 역사 중에서 또한 이제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를 집어내셔가지고 그런 걸 치유하고 회원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평화의 어떤 그런 장이 되게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많이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정말 저도 이제 인문학 조그맣지만 연구소를 하면서 계속 인문학을 해왔거든요. 네. 초청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네. 선생님 너무 포괄적으로 뭐 이런 역사에 대한 것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기 뭐 연애 조언까지 다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과학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아까 천문학 또 네. 동양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양의 특히 한국의 천문학 이런 거에 좀 전문가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그 질문을 선생님과 드려도 되는 건지 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동양의 천문학하고 서양의 천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해지면서 또 특히나 동양의 어떤 천문학과 세종대왕의 특화된 그런 천문학 이런 게 조금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까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38분인데요. 45분까지만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본래 천문학은 병광성이라고 하는 서양 천문학으로 대학원 때 석사 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 왜 다 서양 거밖에 없는가요? 과학책도 다 서양사 일변도잖아요. 우리 선대들이 해온 건 없고. 그럼 우리는 뭐 과학이 없었어요? 그런 이제 의문점부터 대학에서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천상열차 분야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구과학 전공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별을 이렇게 안내하다가 우리 고천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이제 우연찮게 해그림자를 측정하면서 2년간 해그림자에 몰두했습니다. 24절기 때마다 계속 측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약 10년이 지난 뒤에 앙부일구의 제작 원리를 밝혔어요. 앙부일구가 어떻게 제작돼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 과정에 우리의 국보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빠져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도의 역사책입니다. 현재 지금 주변의 별자리는 AD 1세기경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부분, 기원전 부분,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의 28수나 우리의 별자리가 나온 걸 전부 뒤져서 과연 AD 1세기경에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제도 제작이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기원전 50년 초에 신라 때부터 28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대 천문학으로 별자리를 분포도와 거리, 간격, 배치가 계속 바뀌니까 역으로 추산하면 우리의 국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외곽은 AD 1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게 천문학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천문도가 현재 가장 오래된 건 일본의 키토라고 분에 있는 천문도입니다.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제작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구려 천문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고구려 천문도가 있냐? 없어요. 고구려 천문도의 인본을 받아서 1395년에 권근이라는 학자를 포함해서 유방택이라는 전문 천문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게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전에 평양성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 강물에 빠뜨려서 없었고 석본이 누군가 인본을 전해왔는데 그게 고구려의 본인데 지금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이 나라의 아스카 지역에 안내할 때 첫 번째로 가는 데가 바로 아스카의 키토라 고분과 타카마스츠카 고분이에요. 거기에 벽화를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고구려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국내에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고천문과 별자리를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대사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천문에 이제 빠져들었고, 우리의 이 동양천문은 일상생활과 사람의 삶과 인간 세계의 이런 것들을 하늘과 일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체계를 우리 지상의 삶과 똥별자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280개 되는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자리들은 궁궐도 있고, 궁궐을 싸고 있는 잠유원도 있고, 그리고 이 지방 관리들이 있는 태미원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천시원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어요, 별자리가. 3원 28소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동양, 특히 우리 한국과 중국을 대변되는 고천문학의 이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하늘과 지상 세계의 일치예요. 신성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별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들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신들의 영역이고 별자리 수도 88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서양 문화의 근간의 사상, 문화, 형성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심지어는 트록의 이름이 타이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많은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서양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별자리 이야기가 하늘에 그려진 게 그런 어떤 형태적 유사성이라면 우리의 천문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간, 정부의 공간, 임금이 있는 공간, 잠유궁, 그걸 쌓은 동잠유원, 서잠유원, 그 다음에 오 제자를 포함해서 시민공간, 그 관리들의 공간, 여러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서양 별자리와 우리 동양의 별자리와의 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천문은 사실 기계를 동원한 관측. 그래서 그 관측 천문학으로 가면서 수학과 천문학이 곁들여지고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기구들이 동원되면서 더 먼 시야를 보고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되고, 수학과 역학이 동원되면서 천체 역학이 발전해가면서 오늘 천문학을 주도해왔지만,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 17세기 초 이전에는 천문학은 동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때 1437년에 기록해 보면 그 초신성이 폭발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초신성 폭발의 기록이 남아있고, 삼국사기에는 일식이니 뭐니, 그 다음에 태백성이 낮에 떴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태백성이 달을 범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것들을 관측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양에는 없어요. 그러니 특히 우리 한국과 중국의 이 고서에 남아있는 천문 기록의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대 천문학으로 그 1437년에 지금의 정갈자리인데요. 정갈자리의 심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신성을 폭발한 것이 관측돼서 600년 뒤에 세계 천문학자들이 다 찾아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위대함을 천문학으로 역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려사도 마찬가지, 고려사 천문지도. 여기서 그 얘기는 다 못하고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있는 만행선 천문체험관에서 작년에 15주 30시간 고천문 연수과정을 해서 자격증 드렸어요. 제 이름으로. 고천문지도 자격증을 북원태학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장인근 이름으로. 제가 보장한다. 올해도 해요? 작년에요. 올해도 해요? 올해는 바빠서 못합니다, 제가. 그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 아니면 이제 북원태학의 제 유튜브에 다양한 인문학의 약 400개의 파일이 영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인가 시작했는데 4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올렸으니까 틈나는 대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45분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